안녕하세요. 2장 R 데이터 분석과 환경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는 인터넷에서 R과 RStudio를 다운해 설치하고 RStudio에서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익히려면 PC에 R과 RStudio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을 먼저 설치한 후에 RStudio를 설치하시는 게 순서고요. RStudio는 R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IDE 소프트웨어입니다. IDE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코딩, 파일 관리, 배포, 프로그램에 필요한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R을 서포터해주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R을 대신해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나게 편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설치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R 설치 파일은 R 프로젝트 공식 사이트인 CRAN 미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미러 사이트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R 사이트는 제가 공식적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울산 유니스트,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몇 가지 미러 사이트가 있는데 코리아에 있는 어드거스든 접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미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미러 사이트 둘 중에서 가까운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두 번째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R이라는 큰 화면과 이제 다운로드 and install R이라는 페이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페이지 위쪽에 OS별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자신의 PC에 설치된 OS에 해당하는 링크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표시해 뒀고요. 맥 사용자시는 맥을 다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R for Windows를 저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연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연결하게 될 건데 베이스, 컨트립 해가지고 두 가지 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This is what you want to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해서 첫 번째로 R을 다운받는다 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페이지 위쪽에 다운로드 R 몇 for Windows라는 클릭하는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윈도우 버전은 비트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 미러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번호는 최신 번호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다르더라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RGUI 기본적인 R 프로그램이고 R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파일을 다운받고 실행을 하게 되면 옵션을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설치 과정에서 옵션을 변경하지 않으면 32비트, 64비트용 R이 동시에 설치돼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두 개의 아이콘이 설치게 될 건데 자신의 윈도우 버전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윈도우 버전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어판 시스템 및 보안에 가서 시스템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확인한 후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로 더블 클릭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RGUI를 실행하게 되면 R 콘솔이라는 콘솔 창이 열려 있고 왼쪽 위에 R에 대한 설명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R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R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어떠한 형태의 보증 없이 배포되고요. R은 많은 기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이고
데모를 입력하시면 몇 가지 데모를 볼 수 있고 헬프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 오른쪽을 향한 빨간색 부등호 표시와 그 오른쪽에 깜빡이고 있는 세로 막대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분석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지금 떠 있는 창에다가 1 플러스 1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 플러스 1을 그대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명령어 밑에 2가 표출되게 됩니다. 1 플러스 1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가 출력된 거죠. 2라고 나오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1 플러스 1만 결과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출력 왼쪽에 혹시 1 가로 대가로 1이라는 게 보이시는 건 이 인덱스 위치값입니다. 인덱스는 출력값이 몇 번째 순서에 위치하는지 표현하고 출력값이 한 개이기 때문에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덱스 값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연결해서 두 번째 바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1 플러스 1 누르니 엔터를 하니 2가 나왔고 2 곱하기 3을 연속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로 얼마가 나오죠? 6이 출력됩니다. 곱하기는 넘버 패드 위에 곱하기 표시, 나누기는 넘버 패드 곱하기 옆에 나누기 표시로 실행하시면 되고요. 곱하기는 곱하기 표시, 나누기는 이 표시로 해주시면 나누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래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곧바로 결과물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한 줄씩 명령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X 버튼장을 클릭하여 RGUI를 종료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 이미지를 저장하겠냐라고 묻는 창이 나타나면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RGUI에 대해서 한번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설치, 실행까지 해서 연산하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RStudio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입니다. RStudio는 이제 R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RStudi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GUI를 설치하고 난 후에 RStudio를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RStudio는 R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Studio 사이트의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하시면 제가 위에 링크 알려드렸습니다. 접속하시면 RStudio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날 거고요.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OS별 설치 파일을 잘 맞추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사용자시는 10, 8, 7이 같이 되어 있는 이 OS를 선택하시면 되고 맥 같은 경우에는 맥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번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하시고 난 뒤에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옵션은 변경하지 않으시고 다음 또는 계속 버튼을 반복하여 설치를 마무리하시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시작 메뉴에서 RStudio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진행할 때 같이 보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RStudio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R도 마찬가지입니다. RStudio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Studio를 다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실행하는 방법은 RStudio 바로가기 아이콘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속성
호환성을 클릭하고 난 뒤에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에 체크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실행하십니다. 두 번째 실행이 안 되는 오류가 있을 때는 윈도우 사용자 계정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류가 잦아요. RStudi오는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 폴더 이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주셔야 되고요. 영문으로 된 사용자 계정을 새로 만들고 로그인한 후에 RStudio를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사용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RStudio를 실행하시게 되면 RStudio가 다루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창에 대해서 이름 한번 알려드리면 딱 시작했을 때 제일 왼쪽에 R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 같이 나오는 콘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인별로먼트 환경창,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파일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콘솔 창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면 네모가 두 개 겹쳐 있는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콘솔 창이 작아지면서 소스 창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소스 창이 닫혀 있지만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꼭 열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RStudio를 가장 먼저 실행하면 소스 창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소스 창, 콘솔 창, 환경 창, 파일 창이에요. 이 각각의 창들은 몇 개의 탭들이 있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각 창의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창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어요. 각 창마다 다 있는 버튼과 동일하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콘솔 창입니다. 이 콘솔 창은 아까 RGUI가 마찬가지로 프롬프트가 존재하고요. 명령어를 실행하는 적을 수 있는 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R과 동일하게 결과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콘솔 창이 R이라고 보시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R에서 했던 것처럼 간단한 연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1 플러스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시고 2 곱하기 3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6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스창입니다. R에서 R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소스창을 여는 일이죠. 소스창은 메모나 메모장 같은 일종의 문서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명령어나 메모를 자유롭게 기록해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창에 입력한 명령어들로 만들어진 문서를 스크립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창에 메모한 명령어들로 만들어진 문서를 스크립트라고 하게 돼요. 스크립트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나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스창에도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에는 4 곱하기 5, 두 번째 행에도 4 곱하기 5 엔터, 세 번째 행에도 9 나누기 3 엔터를 해보시면 엔터를 눌러도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해보시면 엔터를 눌러도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스창에는 명령어를 아무리 입력해도 프로그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스창에는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실행하려는 행을 클릭해서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소스창 명령어가 콘솔 창으로 넘어가 실행이 되고 결과물이 출력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가 소스창의 명령어가 콘솔 창으로 넘어가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부터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을 클릭해서 마우스 커서를 입력시킨 후에 어디든 괜찮습니다. 첫째 행.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두 번째 행을 넘어가고 왼쪽 아래 콘솔 창에 4 곱하기 5가 실행돼서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컨트롤 엔터로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스창의 명령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을 한 줄씩 실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 줄의 명령을 한 번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세 줄을 다 잡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거나 시프트 방향키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명령을 블록으로 지정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콘솔 창에 입력하면서 결과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 창에도 입력해도 되고 소스 창에 입력해도 되는데 왜 소스 창을 사용할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R을 분석하게 되시면서 소스 창에다가 명령을 입력하시게 될 거예요. R에서 사용되는 R과 같은 콘솔 창이 아니라, 왜냐하면 앞에 어떤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소스 창에다가 명령어를 작성해낸 후 한 줄씩 실행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면 스크립트가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스크립트는 어디다 복사해 가면 똑같은 결과를 재현성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가져다 사용할 때도 소스창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 줄씩 입력해 둔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입력을 한 후에 블록 지정 후 컨트롤 엔터를 해서 실행한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창입니다. 환경창은 분석 과정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소스 창의 네 번째 행을 한번 띄우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4 곱하기 5 3개가 있죠. 네 줄에서 한 줄 띄우고 다섯 번째 해당에다가 A 중괄호 다시 1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콘솔 창에서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환경창의 value 목록에 A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A라는 변수를 만들어 1을 집어넣으라는 명령어예요. 자, 다섯 번째 한 줄을 비우고 A 중괄호 다시 1을 누르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value 값이 A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 A 안에 1이 들어가 있는 것이 표시된다는 거죠. 환경창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디다가 어떻게 코드를 입력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는 파일 창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일 창은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 맥 파인더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요. RStu디오에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때 참조한 위치는 워킹 디렉터리 내용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R이란 폴더가 보일 거고요. 이런 부분이 내가 지금 일을 저장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폴더의 기본 데이터가 어디 있다는 걸 바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외에 파일, 플롯, 패키지, 헬프, 뷰어가 있는데 그건 뒤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이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스튜디오에서 파일, 플롯, 패키지, 헬프, 뷰어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한 번씩 어떤 게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앞에서 설명드린 제가 환경창에 밸류 값 만드는 법, B
밸류값, C 밸류값들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넣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R을 많이 연습할수록 더욱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소프트웨어든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